자, 이 장면 나만 불편한가요? 우리 하랑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프롤로그에 보면 TV에는 항상 날씬하거나 춥다고 음, 이상한 덕질하고 이러는데 연예인들은 날씬하고 예뻐야 되지 이렇게 화장이 내가 중간에 살짝씩 끊겼긴 했는데 아마도 연예인들은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꼭 예쁘거나 날씬해야 된다는 냐는 질문 같았는데 음, 나는 꼭 네. 나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TV에 나오는 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요즘에는 아무래도 아이돌이라는 그런 직종은 뭔가 날씬하고 예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TV에 나오는 건 사실 여러 이유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거나 아니면 진짜 웃긴 사람이거나 이런 재능이 있으면은 TV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해. 대하. 저도 꼭 TV에 날씬하고 잘생긴 사람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은, 뭐, 못생긴 사람들이나 약간, 이런 사람들보다 외모가 안 좋아도 개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걸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요. 어, 하랑이 개그 많이 끊기네. 얘기해봐. 개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외모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하랑아 말이 안 들려. 왜 자꾸 조금만 끊기다 가시겠네. 지금 아예 말이 안 들리네. 해봐. 안 들려. 왜 그러지? 들려. 또 안 들려. 잠깐만. 너 가까이 얘기해봐. 가까이 얘기하면 들릴 것 같은데? 안 들리네. 하랑아, 나갔다 다시 들어와봐. 자, 두 번째 누구였지? 재하였나? 최, 네. 하경이? 하경이 하겠습니다. 최하, 최하예요. 하경이 해. 네. 재하라고? 두 번째가? 네. 재하. 저예요, 아, 라죠. 재하. 책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차별에 대한 논쟁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그래서 약간 요즘에도 약간 사람들이 많이 거론하는 문제가 남녀 차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남녀 차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뭐 직업 문제 아니면은 남주인공 여주인공의 클리셰 문제 아니면은 약간 색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직업 문제 중에서 그 여성 할당제, 그 고위 관직들이 다 남자들밖에 없어서 여성 할당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나는 반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고 싶어서. 음, 그, 어, 자, 지금 재하의 질문은 특히 어쨌든 그 할당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하는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재하가 왜 반대하는지 이제 근거를 뭐 이따가 대도 되고 어쨌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재하 어, 진행하겠습니다. 하경이가 먼저. 하경이? 어,
사실 저는 나는 그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사실만 놓고 봤을 때는 여성이 그런 직종에 있는 게 적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경력 단절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경력 단절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서 내 생각엔 여성 할당제 같은 제도를 실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나중에 가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 왜냐면은 똑같이 노력했는데도 여성 할당제 때문에 저 사람만 되면 그런 문제도 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를 봤을 땐 내 생각엔 여성 할당제란 제도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처음에 문제인 여성 경력 단절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육아휴직 같은 문제를 좀 더 해결하면은 그런 문제가 원인부터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얘 나갔어요. 누구? 하랑이 들어왔어. 하랑아, 들려? 근데 네 말이 안 들리는 거 우리가? 아직도? 말해봐. 어, 안 들린 것 같은데. 하랑이는 뭐야? 채팅창에 쓸 수 있으면 말은 계속 해보고 한번 그때까지 채팅창에 쓸 수 있으면 쓰고. 지아 진행해 계속. 너는 음, 뭐 하랑이 합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의견은 뭔지. 일단 저도 똑같이 하랑이랑 똑같이 생각하는데 이유가 달라요.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뭐 고위급 간직들이 막 그 회장 아들 막 이런 식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다 자기 노력해서 올라오는 자리인데 여성이 더 노력을 많이 했다는 보장도 없고 더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거기 올라간 건데 그 성별의 차이를 둬서 일부러 그 성비를 맞추면은 남자 쪽에서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자 쪽에서 더 많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막 반반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노력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음. 그거 보면은 한 거야 아니면 그 다음 거 할 거야? 여기서 음. 178쪽에 디즈니가 선택한 흑인 인어 공주라는 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전 영화인데 약간 흑인에 대한 비하나 이런 그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인종차별이 주제로 드러난 경우가 미국 영화계에서 퇴출당하고 있고 이제 디즈니는 또 PC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 인어공주의 그 배우를 흑인으로 캐스팅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흑인 인어공주를 캐스팅했다는 내용이 저는 반대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원래 동화가 그 인어공주는 약간 하얗고 예쁘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어린이들이 막 예전에 보고 자랐을 그런 인어공주의 모습을 흑인 인어공주 본 거니까 뭐 의도 자체는 좋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는 약간 거부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영이가 먼저 발표. 되게 복잡한 문제라고 처음에도 생각을 한 게, 물론 원작은 우리가 흔히
인어공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빨간 머리에 그 캐릭터가 있잖아요. 만화 캐릭터 인어공주. 근데 약간 느낌이 다르다고는 저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의도였는지는 명확하게 알겠는 게 요즘도 인종차별이 있고 그 디즈니는 그런 것에 맞서서 이렇게 영화를 낼 때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저는 하나의 시도였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좋은 시도였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런 걸 하고 싶었으면 원작을 약간 더 그런 흑인이 참여했을 때 더 좋은 영화들이 많지 않았을까. 굳이 인어공주라는 이런 너무나 유명한 캐릭터를 그렇게 했어야 됐을까라는 의문점은 있지만 좋은 시도였다고 봐요. 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화랑이 뭐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는 거야? 자, 아, 화랑이 의견이 도착을 했습니다. 화랑이가 영화만 재밌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패러디한 것도 있으니 그거를 이렇게 패러디한 걸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잠깐 우리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른바 재아가 그 중간에 얘기했는데 여러분 용어 하나를 여러분들이 익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PC. 우리 PC 하면 보통 뭘 생각해? 그, 그 컴퓨터요. 컴퓨터를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하는데 태블릿. 저는 여기서는 PC가 뭐라는 거야? 우리가 PC주의라고 얘기하는데 PC가 뭐라는 거야? 약간 그 인종차별 없이 그렇게 하는 게 PC 아니? 183쪽에 보면 PC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PC주의에 대해서 약자야, 약자. P가 뭐의 약자야? 폴리티칼 폴리티컬. 뜻이 뭐야? 모르겠어요. 어? 그래? 폴리틱 알잖아, 폴리틱. 모르는데요. 하경아, 폴리틱이 뭐야? 어? 정치적인, 정치. 정치적인. 그 다음에 C는 커렉션 알잖아, 커렉션은. 네, 커렉션이 뭐야? 컬렉션 약간 음. 모아두는 거, 어? 모으는 거. 그래, 그건 컬렉터 아니야, 그거는? 어, 커렉션이 뭐야, 커렉션이. 그 적당한, 네. 적당한 뭐 이런 뜻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PC주의 하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뜻이. 우리말로 보통 해석하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얘기를 해서 정치적으로 뭐 한 걸 추구해야 된다? 올바른 거. 올바른 걸 추구해야 된다. 올바른. 올바른 거. 그래서 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요즘에 뭐 유교걸 이런 거 들어봤어? 유교걸? 유교걸? 유교걸이 뭐 유교보이 이런 말 들어봤어? 아니요. 유교걸이나 유교보이 못 들어봤어? 네, 다른 사람도? 유교보이 들어봤어요. 용어 중에 유교라 무슨 뜻이야? 약간 이 유교가 원래 되게 지금 사람들 눈으로 보면 되게 선비 같고 뭔가 음, 듣고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음. 네 그런 느낌이죠. 유교걸 유교보이 하면 어지 예절 바른 어린이, 예절 네. 바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그런 것처럼 뭐 PC주의가 그건 아닌데 어떤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요즘 이제 우리가 환경 이슈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환경 문제에 관해서 아주 이렇게 원리 원칙을 지키는 사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그래서 절대로 그 뭐야 음식 뭐 남기면 안 되고 일회용품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사람. 우리가 그런 정치적 올바름인데 물론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런데 왜 가끔 보면 이렇게 상황 봐가지고 차 안 놓고 그러면
그냥 빨간불에도 걷는단 말이야. 그 횡단보도 막 너무 멀면 그냥 뭐해? 봐가지고 뭐 아무 없으면 그냥 뭐해? 무단횡단 한다는 얘기야. 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른바 PC주의는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거는 그런 거가 다 뭐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인데 여기서 보면 무리한이라고 해서 야 그건 너무 심하지 않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무리한 PC주의에서 아 예를 들면 모든 인종은 평등해야 돼. 나는 그 가치가 정치적 올바름의 가치라는 거야. 인종차별하면 안 돼. 네, 그러다 보니까 인종차별하면 안 되니까 인어공주도 꼭 백인이 아니라 인어공주도 뭐야? 흑인이어도 되고, 황인이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올바른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인어공주 역시, 흑인 인어공주나 황인 인어공주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정치 올바름이. 쌤이 이번에 이제 책을 쓰는데, 동화를 쓰는데, 보통 우리는 아빠, 엄마,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쓰잖아. 어? 그동안 그랬단 말이야. 남자가 먼저 오고 여자가 나중에 왔단 말이야. 근데 그게 성차별적인 거야.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쌤이 아빠, 엄마 했다가, 그럼 이게 성차별적인 게 안 돼. 그 엄마, 아빠 순서를. 근데 또 엄마, 아빠만 또 계속 쓰면 또 이상하잖아. 그것도 역성차별이잖아. 그래서 엄마, 아빠 썼다가, 아빠, 엄마 썼다가, 그걸 또 막 이렇게 뭐 일부러 배열하는 거야. 또 쌤이 주인공을 등장시키는데도 일부러 주인공을 뭐 남자들만 하면 안 될 것 같아갖고 남자 둘, 여자 둘 이걸 균형적으로 뭐 하는 거야? 막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오히려 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들을 추구하는 걸 우리가 이제 PC주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고 근데 그런 PC주의가 근데 과연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추구했을 때 피곤하다. 짜증난다. 뭘 그렇게 따지냐. 뭐 이런 시각도 좀 이렇게 있는 거고 아니면 너무 억지스럽다. 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바비 인형 같은 경우는 왜 바비 인형이 있고 뭐야 금발머리에 백인의 날씬한 그 바비 인형만 나오느냐.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이른바 고정관념화 돼서 그 바비 인형이 흑인 그다음에 유색인종의 바비 인형이 나오고 그다음에 장애인 바비 인형도 나오고 이런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는 거야? 긍정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인어공주에 대해서도 역시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다음에 그런 얘기 나오지. 화이트 워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화이트 워싱은 뭘 보고 화이트 워싱이라는 거야. 183쪽에 화이트 워싱. 원작이 있거나 실존 인물을 다루는 영화에 백인이 아닌 소수 인물이 존재함에도 백인에게 해당 역할을 맡기는 경우. 예를 들면 뭐 그 미국에서 광개토대왕이라는 영화를 찍는다. 근데 아, 광개토대왕 영화를 찍으면 한국인 배우를 뭐 해야 되는데 써야 맞아요. 되는데 최소한 한국인 배우를 아니라도 동양인 배우를 써야 되는데 그런 동양인 배우를 쓰지 않고 막 백인들이 광개토대왕 역을 하는 거야. 어? 그렇게 봤을 때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야? 화이트 워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라는 점에서 그 화이트 워싱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백인들이 다 그런 것들 차지하는 것들. 근데 요 인어공주를 흑인 인어공주로 하는 거는 그 뭐야 광개토대왕을 백인으로 하는 거나 인어공주를 흑인으로 하는 거나 어차피 그 뭐야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은 잘못 아니냐 라는 시각이 있는 거야 이해가? 근데 요거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은 뭐냐면 뭘 어떻게 바라보냐면 백인은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그 백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화하는 것은 정치 올바름이야 그런데 이런 소수자의 역할을 백인들이 하는 것은 그건 다양성이 아니라 침탈이야, 침탈. 빼앗는 거야. 지금 쌤 얘기가 이해가 가? 그런 네. 점에서 그것들을, 그러니까는
재화가 그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들이 아까 앞에서 말했던 여성 직업 할당제라는 부분에서도 시각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야.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그 중에 국회의원 300명 중에 여성 국회의원이 뭐 한 30명도 안 될 거야, 아마. 쌤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네. 그러니까, 그리고 현재 어떤 그런 시스템상 여성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거는 무척이나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이란 얘기야. 또, 그 CEO, 이사, 그 회사의 어떤 그 대표이사라든가, 대표이사 말고 이사 같은 것들이 아주 고위직 임원이거든? 그 고위직 임원의 비율은 국회의원 비율보다 더 한 자릿수, 한 자릿수. 뭐 몇 프로가 안 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아까 재하가 얘기했듯이 뭐 실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여성들이 많이 차지하도록 놓자라고 해가지고는 그것들이 변화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너무 뭐 한다는 거야?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 거기에 일정 정도의 할당을 주거나 아니면 뭘 준다? 어드밴티지를 준다 그러지. 여성들에게는 더 이렇게 점수를 주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만이 경쟁이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비유를 하는 거지. 음, 요즘 지금 이제 그 제도를 둘러싸고 좀 논쟁이 있는데 미국의 유명 대학들 같은 경우에 아,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뭐 소수 인종을 몇 퍼센트 이상 뽑아야 된다. 그러면 경쟁 방식이 다른 거야.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경쟁해서 뽑고 소수인종은 소수인종끼리 뽑아서 비율을 맞추는 거야.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뭐 해야 된다? 바꿔야 한다. 없애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제도가 처음에 왜 도입되고 어떻게 도입됐냐는 얘기예요. 만약 그런 제도가 없었더라면 소수인종이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 자체가 희박한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재하의 그 논의를 우리가 따져봐야 될 지점들이 어, 과연 여성이 남성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가? 그런데 현재 상황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 여성들에게 어드밴티지를 주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미 어, 처음에는 그럼 서로 불평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드밴티지를 줬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어드밴티지 주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니 그 제도는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또 다른 요인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쌤이 담임쌤이 성별이 어떻게 됐어? 6년 동안. 남자쌤을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어? 너 참 말이 안 나오지. 그래, 넌 써. 하경이는 몇 번 있어? 저는 없었는데 제 친구는 반이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하경이 너는 한 번도 없었고, 네 친구는 반반이었다고? 근데 저희 학교에 남자 선생님이 진짜 많았어요. 초등학교. 근데 하경이 너는 근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남자 담임쌤 안 걸렸어? 김학기에 피해 다녔어? 재하는? 저는 제가 졸업하고 나서 남자 선생님이 담임된 반이 있었는데, 제가 졸업하기 전에 그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6학년 아니, 상대반에 너 얘기 말고, 너 얘기를 하면 저는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너도 한 번도 안 걸렸어.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하랑이도 남자 선생님이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 여기 지금 하경이, 재하, 하랑이 모두가 다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남자 선생님이 필요한가? 물론 그것부터 따져봐야 돼. 그래서 너무 여자 선생님의 비율이 거의 막 90 몇 프로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남자 선생님 일정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학을 갈 때 교대를 갔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어느 한 성별이 60%를 넘지 못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 음. 그 덕분에 쌤 대학을 갔어. 안 그랬으면 쌤은 그 대학 떨어졌을 거야. 왜냐면 여자들이 훨씬 더 남자들보다 성적이 더 우수했거든. 근데 더 성적이 우수해도 그 여성은 60% 이상을 넘지 못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이제 뭐라는 거야. 성적이 떨어진 여자들보다 성적이 더 낮은 남자들이 이제 뭐 할 수 있던 거, 합격할 수 있었던 그런 규정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그때 거기에는 이제 초등학교에 남녀 성비가 남자 여자 교사 성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뭐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지. 근데 만약에 왜 굳이 그 초등학교에 남자 선생님이 있어야 되느냐? 뭐 그 실력으로 그냥 이렇게 시험 봐갖고 뽑으면 되지 않냐? 요즘은 그래 시험으로 뽑아 그래. 그 저기가 없어. 임용고사가 생긴 이후에는 그 할당제가 없어. 임용고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공부를 정말 성질 시험을 더 잘 본 선생님들이 뭐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여성 선생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이렇게 뭐야 그 선생님이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고른 성역할을 경험하기 위해서 남자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그 성역할의 그런 쿼터를 줄 수도 있는 거겠지.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어촌 전형이라고 혹시 있는 거 알아? 네, 네. 농어촌 지역 아이들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뽑게 돼 있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사배자 전형, 사회적 배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문화 가정이라던가 아니면 그 조선 가정이라고 하나 할아버지하고 손자만 사는 그런 가정이라던가 뭐 저소득층 가정이라던가 이런 가정 아이들을 따로 뽑아. 그 쿼터를 따로 정해가지고 그 이유들은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하랑이 제야 하경이는 부모님이 지원해 줘가지고 학원도 다니고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야.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그런 과정은 부모님이 그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부모님이 한국말을 제대로 잘 못하다 보니까 어?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자체를 놓치잖아. 그리고 사교육 가정형편 때문에 사교육도 못 받고 이런 친구하고 사교육을 열심히 받은 친구하고 실력으로 과연 승부를 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을 가지고 경쟁했다고 볼 수 있냐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이른바 잠재력. 만약에 두 사람을 뭐 해라 상황을 바꿔놨다고 생각을 해보자. 바꿔놨다고 생각했을 때도 과연 똑같은 실력이 나오겠는 건가? 라는 그런 고민들 때문에 이런 사회적 배려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른바 쿼터제를 실시하는 게 맞다라는 또 그러한 그 근거들, 이런 근거들을 또 제시하기도 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단지 그 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요즘에 이제 국제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이른바 그 인종, 나라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어떤 그런 룰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과연 평등이란 무엇인 건가? 뭐 우리가 또 이제 공평이란 무엇인 건가? 공정이란 무엇인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끊임없는 논쟁들이 또 이렇게 있는 그런 지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하경이. 네.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많은 그런 편견 또는 저희가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일들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 많은 카페나 요즘 그냥 식당이나 그냥 아파트 밖에 나가도 흔하게 그냥 영어를 볼 수 있고 요즘은 카페 메뉴판에도 영어로만 써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하. 음, 저는 약간 한글도 한글이 중요한데 뭐 영어 쓰는 거 가지고 트집 잡을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랑이 할 수 있나? 하랑이는 오드로 칠 네. 거야. 네. 나는 일정 부분은 이해가 되는 게 아무래도 영어로 하면은 원래 영어였던 이름은 영어로 하는 게 더 알아보기 편하지만은 내가 저번에 봤던 때는 미숫가루도 영어로 표시한 걸 봐가지고 그냥 한글 원래 이름이 한글인 거는 좀 한글로 표시해도 되지 않나. 굳이 영어로 바꿔서 표시할 필요가
있나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우리말 사용을 더 해야 된다라는 쪽의 생각이 강하고, 근데 다만 이제 그 뭐 요즘에 이제 워낙 그 세계화 뭐 이런 물결에 따라서 외국인과 교류할 일이 잦다 보니까 그런 외국인을 배려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으로서 병기, 그러니까 함께 기록 병기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른바 영어를 써야 멋있다. 왠지 우리말은 좀 촌스럽고 영어가 좀 이렇게 유식해 보이고 멋져 보인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거라면, 그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라고 해서 그게 과연, 멋내려고 그 우리 문화를 그 좀 열등하게 여기고, 그런 거에 기반한다라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 세계화 시대 속에서의 어떤 그런 배려다. 라고 생각한다라면 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하랑이가 지금 아, 채팅창에다가 의견을 남겼네. 네. 제하고 비슷한. 네? 제가 네. 여기서 그 쪽수는 제가 지금 이북이라서 조금 음, 아까부터 달라서 못 음,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빌리 엘리어트라는 요즘은 뮤지컬로 많이 공연이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빌리 엘리어트는 남자가 발레를 하는 시선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약간 편견 같은 얘기를 하는 얘기인데 이런 약간 남자가 발레를 하고 여자가 권투를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말을 덧붙이고 싶은지 제하 뭐 재능만 있다면은 여자 직업, 남자 직업 없이 할 수 있다 생각. 저도 그냥 재능만 있다면 자신이 좋아한다면은 그런 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여기까지예요. 어, 역시 하람이도 실력이 한 번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그 인식이 그나마 그 성에 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바뀐 그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에 뭐 남자가 어쩌고저쩌고 여자가 어쩌고저쩌고라는 말 자체를 최근 들어서는 쓰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더 커지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 책은 보면 차례 차례를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그 앞에서 문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인종차별의 문제, 그다음에 성차별의 문제, 뭐 문화차별의 문제, 이런 문제에다 플러스 여기는 하나가 더 붙는 거지. 모두 다 공통적으로. 뭐가 더 붙는 거야? 왜 제목이 이 장면 나만 불편한가요? 하필 제목이 이 장면 나만 불편한가요? 제목이 이렇게 지어진 까닭이 뭐야? 이 장면에 있는 편견? 이 장면이 어떤 뭔데니까? TV나 이런 그렇지. 여기 보면 제목이 여기 부제가 뭐야? 부제가 여기 위에 책 표지의 부제가 여기 책 윗부분에 아니요. 이 부제 작은 제목. 미디어로 보는 아, 차별과 인권이요. 미디어로 보는 차별과 인권이거든.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 속 장면 얘기. 그게 영화 속 장면이든 드라마 속 장면이든 뭐 게임 속 장면이든 미디어에 나타난 차별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장에서는 무슨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 제야? 제 일장이요. 아, 차례 보면 되지, 그 차례. 차별이랑 차이 그 문제. 미디어로 본 기회의 불평등, 기회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경이 2장은
지금 차례, 이게 차례가 여기 없어가지고. 이북에 차례가 없어? 제일 첫 장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제가 얘기해. 이북은 뭐, 이장, 너 또 스마트폰으로 보느라고 또 저기 하겠구나. 더 찾기 힘들겠구나. 제가 이장은 뭐예요, 문제? 2장? 예? 2장이요? 찾았어요. 타고난 성별을 넘어서. 그 밑에, 미디어로 보면 뭐, 양성평등 이야기. 양성평등. 근데 요즘에는 양성평등이란 말도 차별적인 언어래. 네? 들어봤어? 아니요? 양성평등이란 말 쓰면 안 된다는 말 들어봤어? 왜요? 양성평등이란 말 쓰면 안 되고 성평등이라고 써야 된대. 성이 양성평등과 두 성평등의 개라는 차이가 걸 뭐야? 단정. 양성평등 성이 두 개라는 거를 단정짓고 아, 성평등은 그냥 해서. 근데 성이 두 개가 아니야, 학교는? 두 개잖아. 근데 왜 음, 양성평등 쓰면 안 된다는 거야? 혹시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자,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세상에 성은 남성과 여성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배제되는 거야? 성소수자가 배제된다는 거야. 뭐 트랜스젠더. 남자 몸으로 태어났는데 뭐해? 여성. 또 여성 몸으로 태어났는데 남성으로 트랜스젠더한 경우. 또는 요즘에 이런 무성애자가 있다. 무성. 그 성 자체의 어떤 그 특성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남성, 여성, 양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성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그냥 뭐를 써야 된다는 거야? 성평등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 성평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양성평등 이야기를 2장에 놓고 3장에서는 사회적 소수자 이야기라고 해서 이제 그 소수자에 대해서 뭐 성소수자를 비롯해서 뭐 장애인 문제라던가 아니면 노인 문제라던가 뭐 그 외국인 문제라던가 이런 소수자를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3장이고 4장은 뭐가 해서 4장은 빈부격. 미디어로 본 빈부격차에 대해서 하고 있고 5장은 인종차별. 인종차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6장은 6장도 있어요. 미디어로 본 외모 차별. 외모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왜-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그 외모 차별 아까 누가 뭐 그 하랑 얘기했나? 아이돌들은 뭐 방송 연예인들은 예뻐야 하는가? 뭐 날씬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미디어가 끊임없이 그 우리들에게 그 그런 걸 유포하는 거야. 우리를 세뇌시키는 거야. 미디어를 통해서.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규정을 놨대. 아이돌인데 아이돌 중에 그 구성 멤버들 중에 뚱뚱한 애가 있어야 된다. 키 작은 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돌 구성을 이른바 흔히 말하는 그 쭈쭈빵빵이라고 그래. 막 몸매 좋고 뭐한 그런 사람들만 하면 안 된다. 다양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그러한 규정을 뒀다고 하는 건데 그 규정을 두는 것들이 과연 아까 말했던 정치적 올바름, PC주의인가? 아니면 이렇게 문화 산업인데 그런 자유로운 어떤 그런 표현이라던가 이러한 자유로운 경쟁 이런 것들을 막는 필요 없는 규제인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논쟁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조금 아까 이제 한글 간판 아니 한글 메뉴판, 영어 메뉴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 잠깐 하고 다른 얘기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책에 보면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책 170쪽인데 네. 하경이는 그 이북에서 검색 가능해? 이북 검색 기능 있지 않냐? 하경은? 네? 검색하는 기능 있지 않아? 검색하는 기능 네. 찾아서 자문화를 찾으면 될 거야. 네. 자문화를 검색해 보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마. 재하가 170쪽 펴서 하경이도 책 있으면 170쪽 펴서 자문화 중심주의가 뭔가? 그 시험 범위. 음, 자기 문화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다른 나라에 강요하는 문화고 이거를 너무 많이 받아들이면 문화 제국주의가 생길 수 있다. 어.
지금 제아가 얘기한 건 자문화 중심주의이기보다는 문화 제국주의에 관한 설명들을 더 이제 많이 설명한 건데 어쨌든 자문화가 자기 문화를 뭘로 보는 거야? 중심으로 보는 거야. 말 자체가 크게 어려운 말들은 아니야. 즉, 우리 문화가 뭐하다? 우수하다. 우리 문화가 짱이다. 우리 문화가 뛰어나다. 라고 해서 이걸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자긍심을 갖는 자긍심. 자긍심을 갖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자긍심은 가져야 된다고 해요. 자긍심. 자기 네.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는 자긍심을 갖는 게 중요한 좋은데 근데 우리는 자긍심은 긍정적인 표현인데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 네. 또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자만심, 교만 이거는 자기를 너무 높이 보다 보니까 상대를 깔아뭉개는 거야. 깔보는 거야. 그래서 자기 중심주의도 자기 문화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자기 문화를 더 긍정적으로 여긴다는 점에서는 좋은 측면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문화 중심주의가 너무 뭐 되면 지나치면 너무 극에 다르면 그러면 이제 뭐로 바뀐다? 문화 제국주의로 바뀐다. 문화 제국주의. 그러니까 문화 제국주의는 뭘 보고 문화 제국주의라고 그러는 거야? 극단적인 자문화 중심주의로. 음.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주의. 우리 문화 최고야. 우리 문화가 좋아. 이것까지는 문화 제국주의가 아니야. 그냥 자문화 중심주의야. 근데 문화 근데 제국주의, 자신을 아, 강요하고 자문화를 멸시하는. 하랑이가 지금 식민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지. 자국의 문화를 타국에, 다른 나라에 뭐 하는 거? 강요하는. 강요하는 행. 요게 바로 이제 문화 제국주의야. 그래서 침범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나라도 K-팝, 이른바 K 컬처라고 그러지. 네. K컬처 같은 정도가 우리가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K팝, K푸드 뭐 이런 식으로 자긍심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우리가 그거를 강요하지 않잖아.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네. K팝에 열광하고 K푸드를 좋아하고 K드라마를 좋아하고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보는 거야. 근데 문화 문화 중심. 제국주의는 그 나라 문화를 뭐 하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그러고 너네 나라 문화는 열등해.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나라 문화를 뭐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아, 된다라고 강요하면 그건 뭐라는 거야? 문화 제국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른바 그 문화 제국주의하고 자문화 중심주의하고 다른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문화 사대주의라는 말이 있어. 네. 171쪽에 이 책으로는 171쪽에 문화 사대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문화 사대주의는 뭘 보고 문화 사대주의라고 그래? 그 다른 나라의 문화 한 나라. 다른 나라의 문화를 뭐 제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건 문화 사대주의가 아니야. 근데 자기 나라의 문화를 버리고 우리나라 문화를 열등하게 생각하고 다른 나라 문화를 그렇지. 하랑이가 정확히 썼네. 자기 문화를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남의 문화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걸 보고 우리가 문화 사대주의라고 그래. 선생님이 아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야. 영어 간판을 달고 영어 메뉴판을 쓰고 뭐 이렇게 미숫가루를 뭐 잘 말 그대로 미숫가루도 영어로 쓰고 이런 것들이 왜 영어로 해야지 왠지 그 멋져 보이잖아. 어? 그, 그런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건 뭐라는 거야? 문화 사대주의라는 거야. 그런 거라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문화 사대주의가 갖는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심하면 국수주의라고 해요. 국수주의. 문화 제국. 자기 자체만 생각하는. 그러고 우리가 국수주의라고 그러고 심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민족주의. 자기 민족이 어쨌든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자기 민족의 긍정점을 갖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국수주의. 근데 이제 민족주의가 너무 지나치면 우리가 국수주의라고 해서 국수주의는 자기 그 특성만을
우수한 걸로 믿고 남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 배척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또 이제 우리가 국수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 볼 수 있지. 근데 문화 사대주의는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다른 문화를 숭배하는 거. 그 자기 문화를 버리는 거. 이 문화 사대주의하고 국수주의는 정반대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문화 제국주의는 강요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점에서 이제 문화가 어떠해야 되는 건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문화 상대주의. 자, 문화 상대주의라는 건 또 뭐야? 문화 상대주의는 모든 문화가 우열이 없고 같이 모두 다 다른 생활 방식으로 된 거니까 모두 다 가치 있고 소중한 문화라는. 그렇지. 하경이가 지금 자기 말로 바꿔 설명 잘했고, 하랑이가 그 정의를 잘 내줬네. 그 문화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고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라고 얘기를 해. 즉, 우리나라가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있단 말이야. 그 지금 이제 개고기 식용 금지를 법률안으로 제정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어. 그거에 대해서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음? 우리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습관 아니냐. 우리는 반려견으로서 개를 키운 게 아니라 애당초 마당에서 똥개를 키웠고 그 개를 잡아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그런 그 맥락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맥락 속에서 문화 상대주의로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 뭐 인도 사람이 손으로 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 저런 미개한 사람도 어떻게 손으로 밥을 먹는 그러면 안 된다. 그 나라 사람들이 손으로 밥을 먹는 건 그 나라 고유였던 건 전통과 문화다. 그걸 그대로 뭐 해야 된다? 인정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각각의 고유의 문화들을 인정해 준다는 어떤 그런 문화 상대주의인데 이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서 또 이 책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면 식인종 문화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식인 풍습이 있었다는 얘기야. 특정 부족이 극단적 어. 그럼 그것도 그 나라의 뭐냐? 문화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명예살인이라는 제도, 명예살인이라는 명예살인. 게 있다는 거야. 어? 이슬람 문화에서 가족의 어떤 그런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여동생을 뭐 오빠가 죽였는데 그게 처벌받지 않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나라의 고유의 제도와 문화인이 이걸 인정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이른바 문화 상대주의 어떤 그런 시각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식인종 문화라든가 명예살인이라든가 이런 문화는 도저히 뭐 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어? 최소한 그 이른바 인류의 권위. 보편적 가치라는 것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문화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그 부분들을 과연 누가 정하냐는 얘기야, 그거를. 그러면서 인류의 이 보편적 가치라고 이 문화 제국주의자들이 어? 자기 문화라고 안 해. 이게 뭐야? 글로벌 스탠다드. 이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다문화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문화 제국주의라는 거야, 그게. 그런 점에서 이것들이 사실 상당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어떤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거 국가를 단위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꼭 국가를 단위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이 이른바 개성, 여러분 나름의 개성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전체주의적 경향이 있었어. 이래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무척이나 강한 나라야. 뭐 때문에? 우리나라는 군부 독재, 군사 독재의 시절을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거쳐온 거야. 그리고 군사 독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른바 냉전. 북한과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그 준전쟁의 상황에서 군대 문화 중심으로 우리가 살았던 거야, 그동안. 그러니까 군대 문화의 질서와 통일, 이걸 제일 중요시 여겨.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그런 적 있어? 음식점 갔는데 중국집 음식점 갔는데 하경이가 나 짜장, 재하가 나 짜장, 하랑이가 나 짬뽕 그러면 하경이하고 재하가 짝 재려.
뭔데 너 짬뽕이야? 야, 그렇게 시키면 늦게 나와. 통일. 주방장도 그래. 음식 여러 가지 시키면 뭐 한다고? 늦게 나. 늦게 나온다고. 야, 통일해, 통일. 늦게는. 야, 우리는 여기 짜장면 셋이요. 막 이렇게 해서 화랑이는 짬뽕 먹고 싶은데 뭐야? 그 개인의 의사가 무시되는 거야. 가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신기한 현상.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상당히 신기한 현상이 미국 사람들이 햄버거 같은 거 먹을 때 주문하는데 뭐 양파는 빼주고요. 겨자 소스는 뭐 한 걸로 해주고요. 아주 뭐하게 주문을 뭐하게 디테일하게 상세한. 하는 거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뭐한 일이야? 문화 충격이었어 처음에. 어? 어떻게 아, 우리는 그냥 햄버거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뭐 그냥 무조건 한 개, 두 개지 뭘 넣고 뭘 빼고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야. 근데 각 개개인의 뭘 중요시 여기는 거야? 개성을 중요시 취향.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거야. 서양 문화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는 이른바 공동체, 좋게 말하면 공동체, 나쁘게 말하면 전체주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우리가 각 개개인의 뭘 중요시 여겨? 개성을 중요시 여기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바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지적질을 많이 했어. 지적질을. 너 그러면 안 된다. 학생은 이래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그런데 요즘에 그런 지적질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꼰대라고, 꼰대라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의 개성이다. 나누었던 그런 부분들. 근데 그 사람의 그런 개성이나 표현, 표현의 자유다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줘야 되느냐. 어? 저건 너무 뭐한 거 아니냐? 지나친 거 아니냐. 나누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렇게 논쟁의 지점들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책 192쪽에 보면 아까 그 이뻐야 하는 것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뭐가 나왔냐면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외모 지상주의란 외모를 중요시. 외모를 뭐해? 중요시하는. 근데 이 지상이라는 말은 최고로 중요시 여기는 이런 뜻이야. 지상이란 말이 최고. 외모 지상주의라는 것들은 어떠한 일들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모를 가장 우선에 두고 외모를 가장 크게 두는 그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외모 지상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외모도 능력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외모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선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키 큰 남자가 키 작은 남자에 비해서 연봉이 더 높다는 거예요. 또 이른바 외모가 더 뛰어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훨씬 더 연봉이 높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실제로. 그래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그것들이 잘못되었다. 외모 갖고 차별하면 안 된다. 아까 그래서 이른바 PC주의. PC주의 입장에서는 아예 이력서 같은데 자기소개서 같은데 사진을 넣지 말자는 거야.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실제 그런 적이 있어. 못 붙이게 돼 있어 사진을. 왜? 그 이력서 보고서 사진 거 보고서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야. 선입견을 가지고서 그 서류 자체에서 탈락이나 그런 여부를 가린다는 거야. 그리고 뭐 피부색, 인종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진 부착을 못하게 돼 있어. 못하게 돼 있다는 얘기. 또는 면접 같은 거 할 때 이른바 블라인드 테스트 아, 벽기를 치고 장막을 치고서 그렇게 대화를 한다는 거야. 그 뭐 갖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외모라는 요소를 고려하지 말라는 거야. 어? 자, 그러한 그 부분들은 대척점에 있는 거지. 외모 지상주의 대척점에 있는 건데, 제가 어떻게 생각해? 외모 저는 지상, 그렇게 해도 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 그렇게 해도 뭐 오히려 그게 더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블라인드 테스트하고 사진 안 붙이고 그러는 게? 네. 왜? 근데 뭐 몰래 막 외모를 보고 뽑는 경우가 많기도 한다고 했고, 그리고 오로지 약간 실력으로만 보는 거니까 뭔가 면접 날에 뭐 외모 같은 거를 가꿀 일도 없고
면접 보느라 약간 외모 단정하는데 그 옷에는 신경을 쓸 수 있지만 약간 얼굴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 좋다 생각을 해요. 하경이는? 저도, 저도 그렇다 생각해요. 물론, 외모가 중요시되는 직업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직장 같은 경우는 사실 외모가 전혀 그, 상관이 없는 직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럼 하경이 같은 경우는 외모가 중요시 되는 직업이라면 외모를 고려해야 되고 그 외의 직업에서는 외모를 고려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블라인드 테스트나 사진 붙이지 않는 것들로 가야 된다. 네. 외모가 중요시되는 직업에는 예를 들면 뭐가 있어 하경이가 생각하기. 외모가 중요시되는 직업은 사실 별로 없는데, 굳이 뽑자면은, 일단 키는 약간 승무원 같은 경우도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키를 뽑는 과정에서 이제 짐을 올려야 되니까 키가 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외모적으로 키가 커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음. 자, 아랑이는 채팅에다가 자기 의견을 남기면 되고 그 외모지상주의와 관련되어서 실제로 우리나라 승무원이 전 세계 그 비행 항공사 승무원들 중에 제일 예뻐. 키도 제일 크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승무원들은 애당초 뽑을 때 뭐 키는 160 이상에 뭐 외모가 어쩌고 그런 규정을 두는 것 같아. 나이 제한도 두고. 근데 이제 외국 항공을 타보면 흔히 말하는 뭐 아줌마, 키 작고 뚱뚱한 아줌마 승무원들도 꽤 많이 있는 거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근데 승무원이 아까 물론 이제 뭐 짐을 올리는 뭐 그런 경우를 도와주기 때문에 승무원이 키가 커야 된다라고 했는데 모든 승무원이 키가 클 필요는 없는 거잖아. 모든 네. 승무원이 아니면 몇몇만. 뭐 짐 올려주는 거 도움되면 뭐 발판 갖고 다니면서 올려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어, 그런 점에서 그 승무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른바 서빙 그 서빙을 잘하는 것들이 승무원의 역할들인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른바 그 뭐지 식당에서 서빙하는 알바를 뽑을 때도 외모를 고려를 한다는 얘기야. 어? 편의점 알바 뭐 이런 거 할 때도 외모를 고려를 한다는 거지. 그 이유들이 뭐 쉽게 말하면 하랑이나 하경이가 야 저기 편의점에 잘생긴 오빠가 알바한대. 그러니까 뭐해? 거기 가자. 그 편의점 가자. 그럴 수 있잖아. 재하가 저 편의점에 진짜 예쁜 누나 있어. 그러니까 다른 편의점 안 가고 예쁜 누나 있는 데로 가잖아, 재하야. 안 그래? 네, 저번엔 대충 가는데요. 뭐라고? 저번엔 계속 대충 갈 것 같은데. 대충 갈 것 같다고? 그냥 가까운 데 갈 것 같은데. 아, 그냥 가까운 데 간다. 고려사항이 아니다. 하경이는 어떨 것 같아? A라는 편의점은 잘생긴 오빠가 저도 있고, B라는 가까운 편의점은, 뭐야, 이상한 아저씨가 있고, 이상한 거 아니야. 어쨌든, 배 나온 아저씨가 있고. 저는 그냥 가까운 데 갈 것 하경, 같아요. 외모가 관계없이 왜냐면은 가까운 데 간다. 편의점 어, 네, 편의점이 그냥 물건을 사러 가는 거지. 음, 그냥 최대한 시간을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는 데를 갈 것 같은데 제 음, 친구들을 보면은 음.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경이는 보면은 다 친구들과 다른 선택을 하고 있구나. 지금 계속. 그러네. 어, 하랑이는 어떨 것 같아? 친구들이 네, 친구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른바 외모가 경쟁력이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대학생들이 어, 그 공부 못지않게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자기 몸 만들기, 살 빼고 다이어트하고 그 다음에 성형수술하고 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외모도 뭐다?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지. 외모도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남자들이 뭐 얘기만 하면 맨날 뭐야? 예쁘냐? 예쁘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따지고 예쁘냐? 만 따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뭐야? 그 개그나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남자들의 어떤 그런 속성으로 이렇게 뭐야? 패러디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냐. 뭐 예쁜 여자를 찾고 잘생긴 남자를 찾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데 그걸 애써서 부정하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냐. 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들이 요즘에 이른바, 자본, 맞는 거죠. 어? 성형외과의 어떤 그런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화장품 판매의 어떤 그런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상업적인 그런 목적들과 연계되어 가지고 자꾸 뭐 날씬해야 된다. 그래서 다이어트 용품을 막 판매하고, 그다음에 뭐 예뻐져야 된다 해서 화장품을 막 판매하고 이런 것과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 책에서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디어들이 자꾸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뚱뚱한 사람은 자기 관리 못하는 실패자인 것처럼, 그리고 그 넘어서서 그 사람을 혐오하는 이런 식의 사회적 분위기를 가져가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 책에서는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이 책의 제안은 주로 보면 이 그 집단화 시키지 말라는 거야. 노인은 이래야 된다. 노인들은 이렇다. 뭐 흑인들은 이렇다. 뭐 동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렇다. 라는 식으로 미디어가 자꾸 그것들을 수용한다는 규정. 그리고 그들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던가 편견을 주입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아, 그 뭐야 개별적인 존재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퉁쳐서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뭐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 교통사고가 났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예를 들면 남자가 무슨 교통사고를 일으켰어. 그러면 50대 남자, 50대 뭐 남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안 써. 신문기사에. 그냥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래. 근데 꼭 보면은 뭐 60대 여성이, 60대 여성 운전자가 뭐 신호등을 잘못 봐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라고 기사가 나다라는 얘기야. 미디어에. 그럼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야? 여성 운전자는 뭐 한다? 운전을 잘 못한다. 못한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갖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아줌마들이, 뭐야, 집에서 밥이 나오고 있지, 어딜 돌아다니냐고, 그래서 사고 났냐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유포시킨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미디어가 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라는 거지. 또는 뭐 청소년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 그럼 그것도 그냥 뭐야, 청소년들끼리 싸움이 일어났다. 라고 보도하면 되는데, 뭐, 지난번에 선생님 보니까, 조선족 청소년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뭘 했다. 라고 했을 때, 조선족 청소년들이 싸웠다고 하면, 그 보도를 본 사람들은 뭘 보는 거야? 조선족들이 문제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러한 부정적 생각들을 더 많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아, 특별히 그 조선족이다. 또는 뭐 50대 아줌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내보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라면 그렇게 보도하는 게 맞아. 그런데 특별히 그 사람들을 특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요인과 관계가 없는 건데, 그 요인을 끌어들여서 얘기를 했다라면 그것들이 또 다른 차별과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다음에 이 책에 나오는 얘기 중에 119쪽에 요 단어가 나오거든. 제노포비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노포비아가 뭔지 그 이방인이라는 뜻의 제노와 기피한다는 뜻의 포비아를 합쳐서 어, 제노. 이방인을 기피하는 거. 그래서 이걸 넘어서는 외국인 혐오, 제노포비아. 아까 말했던 뭐 조선족들이 뭐 했다. 동남아시아인들이 와갖고 우리나라에서 뭐
뭐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보도들이 결국은 이방인을 기피하고 외국인을 혐오하는 어떤 그런 부분과 연결되는데 이런 보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싸우는 얘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도둑질 안 하냐는 얘기야. 근데 외국인들이 싸우고 외국인들이 도둑질하면 그걸 크게 보도한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이방인들에 대한 혐오가 커진다는 거지. 어?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퍼센티지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특별히 더 많이 범죄를 저지른다. 특별히 더 뭐 많이 사고를 일으킨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그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돼. 근데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그 언론 보도가 잘못된 거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런 그 미디어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그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자 103쪽에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사회적 소수자는 어떤 사람일까 해가지고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네 가지 특성이 나오는데 그 네 가지 특성에 관해서 그거 하나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아가 찾았으면 읽어줄까? 103쪽에 사회적 소수자 집단은 네 가지 정도의 특징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성소수자, 노인, 외국인, 노동자, 빈곤층 이런 사람들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수자 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신체 또는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 다른 집단보다 권력이 작거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적다. 해당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차별받는 구성원이라는 점을 느끼면 소수자 집단이 된다. 요 네 가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야. 첫 번째가 신체 또는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장애인이 어쨌든 신체적으로 비장애인과 차이가 있잖아. 노인이 외국인 노동자가 신체적으로 구별되잖아. 어? 두 번째, 다른 집단보다 권력이 작거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적다라고 해서 외국 노동자는 뭐 투표권도 없고 또 경제력도 약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장애인도 역시 마찬가지고. 해당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쌤이 그거를 그 한 개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노인으로 퉁치고 장애인으로 퉁치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뭐야 한꺼번에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차별받는 구성원이라는 점을 느끼면 소수자 집단이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현재 그런 차별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것들 우리가 소수자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아까 말했듯이 전체주의적 어떤 그런 경향이 강했고 다수 중심 우리가 맨날 좋아하는 게 다수결이잖아, 다수결. 근데 이제 그 다수결이라는 것들의 전제는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다수자의 결정에 따른 거야. 그리고 다수자가 다수의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소수를 희생시켜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 다수결에 의해서 희생되는 그 소수의 의견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살아야 합니다. 자, 다음 주에도 책으로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책이, 소설책이었나? 소설 형식의 진로 책인데, 책 제목이 뭐였더라? 잠깐만.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갈래라는 사계절 출판사의 책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갈래라는 사계절 출판사 책이고, 하경이는 시험이 언제라고? 저 다음 주 목금이요. 12, 13? 네. 그래, 그래. 다음 주에는 시험 끝나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만나겠습니다. 하경아. 아, 자, 주말 잘 지내시고 또 10월 9일이 한글날이네. 우리 하랑이하고 재하는 마음 편하게 잘 놀고 하경이는 연인데도 시험 걱정해. 참, 야, 니네 학교 나쁘다. 하랑이 재한애처럼 최소 딱 끝내서 마음 편하게 쫙 놀게 해줘야지. 그치, 하랑아? 제 하랑이는 친구 어디 가서, 쌍둥이가 어, 그 성덕중 다니는데 어,
그 어은중은 이미 시험 누군- 끝났잖아요. 어. 그래서 제 친구는 필리핀 누군지 알고? 가는데 제 쌍둥이는 필리핀 못 가요. 헐. 뭔 소리야? 그래서 혼자만 간다고? 네, 엄마 가족들이랑 걔만 간대요. 야, 시험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알겠습니다. 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네.